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경영 전문 강사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상경 계열 쪽으로 취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요,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공부들을 함께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오픈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쌤이요, 쌤 강의 커리큘럼이 이렇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경 계열 관련해서 금융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우선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금융권에 취업하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쌤도 실제 삼성증권에서 해외 주식 트레이더로 한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금융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저는 실제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주식과 관련된 일들을 한 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준비생 입장일 때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업에 있었던 현직자로서의 마음도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때처럼 준비생일 때와 그리고 현업에 있을 때와 이제 잠깐 현업을 떠나서 이 밖에 제3자에서 현업을 봤을 때 요 세 3자의 입장들을 다 모았을 때 이런 순서대로 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요, 여러분. 금융권이든 혹은 뭡니까? 서비스업이든 혹은 또 뭐 있어요? 또 헤비 인더스트리 같은 그런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그런 제조업이든 어떤 곳에 들어가든지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영어 성적과 최근에는 한국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장 먼저 취득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나도 영어 취득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실제 지원 때가 되었을 때 영어 성적이 없어서 지원 못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취업하겠다라고 혹은 나는 금융권이 아니라 어쨌든 취업이라는 걸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영어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영어를 여러분들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당연히 지필 영어도 지금 그렇죠.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구두 영어 혹은 스피킹. 요 두 가지를 다 현재 그렇죠. 회사마다 그렇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필 관련된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렇죠. 토익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토플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탭스 같은 것도 있고요. IELTS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취업을 할 때는 가장 많이 보는 게 토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뭘 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토익 점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요즘에는 이러한 지필고사뿐만 아니라 영어의 스피킹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왜? 토익 만점자가 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의 대체제로 그렇습니다. 구두 시험도 많이 용어를 하는데요. 여러분 구두 시험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토익 스피킹도 있고요. 토스라고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삼성에서 가장 선호하는 오픽, OPIC, 오픽.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를 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는 취업을 준비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토익 점수랑 혹은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요런 구술 점수를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직종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권에 가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내 국민들을 대상으로만 주로 하는 업무다. 그런 쪽은 토익 점수나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칭을 하시면 한 어느 정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물론 쌤도 여기 얼마 몇 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다음에 쌤이 오프라인 특강 때 몇 점인지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죠. 어쨌든 그렇고요. 쌤처럼 해외와 관련된 해외 주식이나 이런 해외와 관련된 업을 하는 데는 정말 영어 성적이 중요하죠. 영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점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어쨌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다? 영어를 따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최근에는요. 그렇죠. 한국사를 요구하고 있는 기업도 많습니다. 특히 사기업이 아니라 한국사는 어디에서 많이 요구하냐면요. 그렇죠. 흔히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대부분 공기업을 되게 많이 선호하죠. 그럼 나는 공기업 가고 싶다? 그러면 꼭 한국사도 따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취업이라는 게 내가 가고 싶다고 반드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업은요. 내가 될 수 있는 확률치를 넓게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로 토익은 반드시 따야 돼요. 왜? 이거는 취업하려면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한국사는요. 사기업은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공기업은 크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공기업은 거의 필수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지사 할 거 한국사까지 좀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취업할 때 가장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영어랑 한국사를 따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어랑 한국사 관련된 점수를 이제 다 땄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토익 몇 점,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 얼마를 딱 가졌고요. 한국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등급 이상을 딱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서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이제 갖춰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렇죠. 금융권 취업은요. 금융권은 워낙 자격증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강의도 하나 올려놨는데요. 무슨 강의냐면 금융권에 관련된 자격증을 제가 산업별로 쭉 분석해 놓은 그런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각각의 은행, 증권, 보험업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들이 다 거기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금융권은 자격증을 특별히 좀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융 자격증을 하나 정도 취득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금융 자격증은 각각의 산업별로 그렇죠. 요구하는 게 좀 다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융 자격증이 금융 4대 금융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냐?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 그렇죠. 증권사가 있고요. 증권.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카드도 있어요. 카드까지 우리가 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카드 회사. 근데 카드 관련된 보통 금융 자격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금융 자격증은 바로 요 세 개, 특히나 그 세 개 중에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금융 자격증을 한번 쭉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랑 한국사 취득이 끝이 나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나는 은행권에 가고 싶다. 그럼 은행권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증권업을 가고 싶다. 그럼 증권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금융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시면 참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금융 자격증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 따면 좋고요. 법령적인 자격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격증 편에서 설명을 했지만 AFPK라는 거 AFPK를 통해서 뭘 딸 수 있냐? CFP라는 걸 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령 자격증이에요. 어디든 다 통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도 있겠지만 테셋이라는 이 자격증도 있어요. 이거는 경제학 관련된 자격증이라서 역시 이것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 정확히 잘 모를 때는 이런 법령 자격증을 따놓으면 좋겠죠. 내가 금융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어필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영어 한국사가 끝이 나면 자격증을 하나 정도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따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하나 정도 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뭘 위한 거냐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가 뭘 위한 거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들 우리 채용이라는 과정은요. 취업이라는 과정은요. 우리 취업은요, 여러분. 우리 취업은 이렇게 많이 진행됩니다. 1차 서류, 그 다음 2차 필기, 그 다음 3차 면접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건 뭐냐? 그렇죠. 1차 서류를 대비한 겁니다. 1차 서류 전형을 대비한 거예요. 서류 전형. 이렇게 하면 1차 서류 관련해서는 우리가 얼추 대비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얼추 잘 통과할 거예요. 왜? 여기서 자소서만 좀 잘 쓰면 되니까. 그 다음 여러분 2차는 이제 뭡니까?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필기시험은요. 지금 금융권에서 주로 요 시험들을 많이 봅니다. 뭐? 경영학, 경제학, 그 다음에 NCS. 특히나 경영학, 경제학을 요걸 합쳐서 최근에 뭐라고 하냐? 통합전공이라고 많이 해요. 물론 이 통합전공에 법학이랑 행정학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우리는 그렇죠. 시중 4대 은행이나 일반적인 사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경영학, 경제학을 주로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또 뭐까지 물어봅니까? 최근에는 NCS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1차 서류 전형을 이제 통과할 정도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다면요. 그 다음 이제 2차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필기시험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영학, 경제학 요 두 가지를 그렇죠. 전공 과목을 아주 깊게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학, 경제학을 좀 깊게 공부를 했다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습니다. 취업에서 1차, 2차 관문까지 이제 통과가 끝이 난 겁니다. 마지막 3차는요. 그래서 이 면접은 이제 조금 스킬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쌤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를 진행을 할 건데요. 쌤은 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공부를 할 겁니다. 쌤이 물론 해외 주식을 했기 때문에 나름 영어도 좀 해요. 제가 나름 오픽을 3회 만점을 받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제가 영어를 할 수는 없어서 영어는 다른 선생님께 좀 맡길게요. 그리고 한국사 좋아는 합니다만 이런 건 그렇죠. 뭐 설미서 쌤한테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하시고 나면요. 그 다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금융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래서 쌤은요. 금융 자격증 관련된 부분들을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저랑은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쪽에 자격증 공부를 먼저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융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금융권에 관련된 어느 정도 지식의 워밍업이 끝이 나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 금융권에서 정말 요구하는 전공 지식을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쌤은 어느 쪽을 강의할 거냐면요. 바로 경제학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 자격증을 통해서 저랑 함께 공부를 좀 끝을 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격증을 하나 정도 취득을 했다면요. 예를 들어 나는 은행권 가고 싶다. 그럼 은행 쪽에 은행 FP를 저랑 수업을 해서 하나 취득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 어디로 넘어오십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경영학, 경제학 이 전공 강의 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물론 경영학 강의할 선생님들 있어서 그쪽을 들으시면 되고요. 경영학을. 저는 경제학을 강의할 겁니다. 자, 경제학을 어떻게 강의할 거냐면요. 당연히 처음에 경제 기초부터 강의할 겁니다. 요거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아주 간결하게 짧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략 한 뭐 대여섯 강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5에서 한 6강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주 짧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 5, 6강 아주 짧은 강의이긴 합니다만 경제가 어떻게 경제라는 전공 과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주 손쉽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 우리가 3대 경제 과목 미시, 거시, 국제경제를 요 짧은 강의에서 제가 싹 다 압축적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경제 기초를 수강을 해주시고요. 요걸 수강을 해주시고 그 다음 경제 기초를 통해서 경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봤다면 이제 강론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경제 기본 강의를 여러분들 그 다음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요 경제 기본 강의. 요거는 이제 정말 경제학을 여러분 저기 우리 은행권이나 증권학의 시험 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말 지식들을 여기서 설명을 할 겁니다. 대략 요 강의는 한 30강에서 한 40강 사이에 정도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미시거시 국제경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경제 기본 강의를 여러분들 두 번째로 수강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기업 쪽과 관련된 쪽에 내가 취업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정도 수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금융공기업을 가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즉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공기업에 대한 인기가 워낙 좋아서 공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는 워낙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해서 거기는 경제학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저렇게 공기업이나 금융공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경제 심화 강의가 있습니다. 요 경제 심화 강의를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하면 될 것 같고요. 요 두 가지는 반드시 필수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경제에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요. 여기까지가 경제 이론 강의입니다. 여기가 이론 강의예요. 여기가 이론 강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론 강의가 이제 끝이 나면요. 그 다음 이제 제가 뭐 할 거냐? 그렇죠. 이제 여기에 끝이 나면 그 다음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문제풀이는 우리가 실제 저 금융권에서 정말 기출되었거나 정말 거기에 유사한 난이도의 문제를 함께 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하고요. 마지막은 뭐 할 거냐? 그렇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하는 데 있어서 경제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요. 여기가 바로 여기가 문제풀이, 여기가 파이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짠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취업의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저랑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좀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여러분들이 취업하시는 바 꼭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즐거운 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본격적인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